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요사이 쓰는 용어 중에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 용어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컨대 민족, 민주, 국가, 출판, 언론, 철학, 기준, 법치 이런 게 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단어를 우리가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1868년에 명치유신에 성공을 하는데 그때 유럽의 선진된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그 용어를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션을 민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디모크라시를 민주주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두 번역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네이션은 국민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는데 민족, 그래서 내셔널리즘 하면은 국민주의가 맞는데 그것을 민족주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크라시는 민주주의보다는 민주제도라는 말이 맞습니다. 제도입니다. 제도. 주의 하면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하나라는 뜻이니까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교조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민족주의, 민주주의가 하나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민족주의에 저항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반기를 들면 친일파로 몰리고 민주주의에 토를 달면 독재로 몰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힘이 있는 말이 민족과 민주입니다. 이 주의라는 말을 붙인 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국민주의나 또는 국가주의라고 했으면 피해가 덜할 텐데 민족주의라고 해보니까 우리가 남이가 안 그래도 우리가 식민지를 겪으면서 민족주의를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배타적 민족주의가 되어가지고 우리 민족끼리는 잘못한 것도 덮어주자. 다른 민족은 잘한 것도 까발리자.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김정은이가 인권 탄압, 북한 동족을 탄압하는 것도 우리 민족끼리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덮어주자. 핵 개발하는 것도 덮어주자. 이렇게 나감으로써 이것은 인종주의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내셔널리즘도 문제인데 그게 레이시즘으로 되어버림으로써 인종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인종주의. 그래서 이 민족, 민주 이것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좌파 세력은 민족과 민주라는 이름으로서 국가를 파괴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란 이름으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족이란 이름으로서 민족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기본적인 대결 구도는 그 핵심이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민족사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를 놓고 다투는 것은 이것은 역사전쟁입니다. 역사관 전쟁이고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것은 이념전쟁입니다. 민주주의적으로 살 거냐 사회주의 독재 치하에서 살 거냐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 두 개의 하나는 역사전쟁 하나는 이념전쟁인데 둘 중에서 더 근원적인 것은 역사전쟁입니다. 역사관 싸움입니다. 민족사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느냐 남한에 있느냐에서 결판이 날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좌편향식으로 서여진 반대한민국적으로 서여지고 친북한적으로 친사회주의적으로 친운동권적으로 서여진 좌편향 민중사관 교과서를 고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애국 교과서로 고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정부가 들어서더니 그 애국 교과서로 고치려고 한 그 행위를
적폐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일부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애국을 적폐라고 규정한 정권이 나타났습니다. 애국을 적폐라고 규정한. 이 기회에 민족이란 말이 어떤 식으로 남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민족이란 이름으로 부정하려고 하는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남북한의 좌익들이 첫째 신라입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한 것을 가지고 민족 반영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억지니까 그 억지의 근거는 당나라하고 손을 잡고 동족인 백제 고구려를 쳤다. 이게 민족 반영 행위다. 신채호류의 아주 이 감정적 역사관으로서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부정합니다. 당시에는 민족이 없었습니다. 이 민족이란 말이 우리나라 사전에 나오지 않았던 것은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뜻이죠. 백성이란 개념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에 민족이란 개념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 고구려 외 당나라가 다 적이기도 하고 외세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백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백제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신라가 당나라 도움을 받은 것이나 백제가 신라를 치기 위해서 고구려나 외의 도움을 받은 것이나 그거 다 비난의 대상이 안 됩니다. 민족 반역이라고 규정하는데 민족 개념이 없었는데 어떻게 민족 반역이란 죄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세종대왕한테 적용하면 세종대왕은 왜 민주주의를 하지 않았느냐? 왜 태종으로부터 왕위를 계승했느냐? 선거를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욕할 수도 있습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부정하는 이유는 뭐냐? 고구려 정통론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구려 정통론을 주장하려는 것은 뭐냐? 북한 정권의 정통론을 주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부정하는 이유는 뭐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민족사의 정통성은 삼국시대를 거쳐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 더구나 그 신라는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당이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그 당과 결전을 해가지고 당을 한반도에서 추방한 다음에 한반도를 우리 민족의 활동 공간으로 확보한 것, 최초의 민족 통일 국가를 만들었다. 여기가 정통성의 시작인데 이것을 부정해버리면 그 위에 서 있는 여러 건물들 중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건물, 대한민국의 정통성도 같이 무너집니다. 이것을 잘 아는 북한 정권은 한때는 신라의 삼국 통일을 높게 평가하다가 민족주의를 대남 공작의 핵심 전략으로 채택한 다음부터는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부정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한 전단계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아직도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했어야지 하는 이런 가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현실로서의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했으면 그것은 만주를 기반으로 한 나라가 되었을 것인데 만주를 기반으로 한 나라 중에서 생존한 나라가 없습니다. 다 망해버렸습니다. 왜냐? 중국이 만주를 기반으로 한 나라가 중국에 도전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요나라, 금나라, 청나라, 후금 다 한족 정권에 흡수되거나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분수에 맞는 한반도 삼면이 바다고 북쪽은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사실상 고립되어 있는 이 한반도를 차지함으로써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영토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처럼 무모하게 세계 최강대국과 싸우지 않고 우리의 자존심과 독자성과 주체성을 지키되 큰 나라에는 큰 나라대로 대접을 해주는 이런 아주 현명한 주체적 사대주의 정책을 쓴 것이 신라였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보존된 것이죠.
중국에 도전했던 민족치고 제대로 보존된 나라가 있습니까? 한국만이 중국과 연육된 데서 민족적 독자성을 보존하고 있는 두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베트남이죠. 이렇게 신라 삼국통일을 부정한 다음에 역사를 어떻게 쓰느냐. 고구려, 그 다음에 발해로 바로 이어갑니다. 고구려, 발해, 고려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발해라는 나라는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거기에 들어선 나라인데 거의 기록이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요 나라에 망했는데 망한 다음에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뭐 일부 들어오긴 했겠지만 발해가 만든 제도가 우리한테 전해진 것도 없고 문화재가 남아있는 것도 없으니까 발해는 그냥 민족사의 한 지류입니다. 주류에 넣을 수가 없어요. 발해와 통일신라를 동격에 놓는다는 것은 북한 정권과 대한민국을 동격에 놓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억지입니다. 억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금 교과서가 편성이 되어서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지금 분류하는 것은 민족이란 이 개념을 과거로 확대 적용을 해가지고 북한 정권에 유리한 지금 역사 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아주 개탄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이란 개념으로 이 먹칠을 하고 있는 대상이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그런데 대한민국 수립 과정에서 우파 세력은 당시에는 민족 세력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민족 세력 하면은 우파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좌익대 민족 세력이라고 불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일찍 이야기하듯이 좌익은 사대주의다. 소련을 조국으로 여긴다. 우리는 민족을 조국으로 여긴다. 이렇게 해서 좌익을 민족 반역자로 몰았습니다. 민족이라는 이름을 빼앗겼던 것이죠. 북한 정권이. 그러다가 한 70년대부터 어느 사이에 북한이 민족주의를 자처하게 됩니다. 대남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남한 민족을 해방한 것. 민족 해방론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공산화 전략이라고 하면은 공산주의라는 말이 인기가 없으니까 안 먹히니까 이제는 민족 해방론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주체사상입니다. 주체사상. 그래서 김일성을 민족 반역자, 스탈린 모택동의 도움을 받아서 동족을 친 민족 반역자 김일성이가 민족주의의 챔피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이 좌익들 안에서, 주사파 안에서. 그런 영향을 받은 자들이 지금 정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가공할 사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민족주의를 저자들이 가지고 가서 그 민족이라는 걸 이름으로서 뭘 첫째했느냐. 반공주의자, 자유투사, 남한을 발전시킨 사람을 다 친일파로 몰기 시작을 했습니다. 친일파. 박정희도 친일파로 몰고 신현학 씨, 오늘날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의 의료보험 제도를 만든 신현학 씨도 몰고 이광수, 최남성 같은 선각자도 친일파로 몰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세워서 발전시키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친일파로 모는데 그게 바로 민족주의라는 이 개념을 흉기화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하느냐. 한일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한일 관계를. 북한의 전략은 한미 간, 한국과 미국 간을 이간질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한국과 일본도 이간질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야 한미일 군사동맹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무조건적인 반일 선동을 합니다.
여기에는 다수 한국의 보수 세력도 넘어갑니다. 참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일 사이가 나빠지면은 대북 억제력이 약화된다는 것은 모르고 알면서도 그러는지 한국의 보수 신문들까지 가세해가지고 좌파와 함께 무조건적 반일 선동, 무조건적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 평화주의는 간첩과 같다. 무조건적 반일도 대한민국에 손해를 끼칩니다. 그 다음에 이 민족이란 말을 어떻게 써먹느냐 하면은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취임사에서 했던 이야기. 어떤 동맹도 어떤 이념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동맹보다도 더 우월하다. 민족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보다도 더 우월한 개념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인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목적은 뭐냐?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정권을 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비하 식별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민족이란 말을 꺼냅니다.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고 한다면 한미 동맹보다는 남북한 교류가 우선이다. 왜냐? 같은 민족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 되면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게 되는 순간 한미동맹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으면 주사파가 대통령이 되든지 국회의원이 되든지 내 알 바 아닙니다. 그래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 민족이 독약이 아니냐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민족이란 이름을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만병통치로 약으로 막 쓰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한국의 지식인들이 민족주의,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북한이 말하는 그 민족주의 노선에 따라가면서 지금도 입만 벌리면은 신라의 삼국통일은 잘못되었고 고구려가 통일했어야 된다고 한다든지 대한민국의 건국은 잘못되었고 김구가 주장했던 대로 남북한이 합작을 해서 통일정부를 만들었어야 한다고 한다든지 친일파를 처단 못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불행이 시작됐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민족주의. 대한민국은 잘못하면은 민족의 이름으로 민족이 파괴당하는 이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 함으로써 남북한 대결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이 역사전쟁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습니다. 역사전쟁의 가장 집약판인 교과서 전쟁에서 북한 역사관을 상당 부분 뺏긴 역사책을 지금 이 순간에도 정교조 교사 등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면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게 되고 한미동맹을 부정하게 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는 동정하든지 아무런 정의감도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가 그것도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셔널리즘을 국민주의로 번역하지 않고 민족주의로 번역한 그 폐해가 이 말에 잘 속아 넘어가는 한국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민족주의를 제대로 봅시다. 민족은 국가보다 우월한 게 아닙니다. 국가가 민족보다 훨씬 더 상위 개념입니다. 그 증명은 이렇죠. 한국은 지금 민족이 달라서 통일 못한 게 아니라 이념이 달라서 통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념이 바로 국가죠. 미국은 민족은 달라도 통일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 이념이 같으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같으니까. 따라서 민족보다 자유민주주의는 더 우월한 개념이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국민국가는 민족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애국자라야 합니다. 애국자. 이승만 대통령은 민족보다 국가를 더 우선시했던 사람입니다. 민족의 이름으로 국가를 파괴하는 책동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앞으로 계속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